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는 주말 막판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을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단체 집회를 열고 있고요. 또 여야도 막판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또 소식이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에 맞서서 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렇게 좀 대립이 거세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참으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물론 이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어떤 탄핵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그리고 관련된 의견 표출이 뭐 많은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그 수백 분이 하루에도 수백 분이 집단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또 밤샘 또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김태건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몇 분이 또 분신까지 하신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5분이 돌아가시고 수십 분이 다친 어떤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어떤 관심과 많은 어떤 극심한 갈등이 일었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럴수록 국가기관 특히 공수처라든지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의, 듀 프로세스를 지켜야 되는데 또 이런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역사가 오래 지금 그 탄핵의 역사가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대통령도 상원에서 하원에서는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추 의결이 됐으면 상원에서는 한 명도 탄핵이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지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많은 갈등, 분노가 저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주셨거든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선고일을 앞두고 경찰이 가포 비상령을 이제 내리겠다고 네.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가포 비상이라는 거는 최고 단계의 그 경계의 태세인데 경찰력이 100% 이제는 이제 그 휴가도 받아주지 않는 100%가 총 출동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특히 이제 경찰 특공대라든지 캡사이신을 사용하겠다는 등의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폭동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하는 그런 경찰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홍 의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후해서 일어났던 그런 인명에 대한 네. 살상이라든지 또 스스로 자해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오늘도 강화문과 안국동 이 집회가 찬반 양측에서 집회를 대규모로 열리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어떤 탄핵을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승복한다는 그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만큼 또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내려질 만큼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우리는 승복하겠다는 그런 그 발언들이 나와야 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특히 서천호 국회의원이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가서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라는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그 서슴없는 발언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그 내란 선동성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런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을 이상으로 해서 불복하겠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오늘 집회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승복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고를 앞두고 혹시 모를 사고나 어떤 상황에 대한 걱정을 좀 두 분 모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어제였죠. 3월 14일쯤에는 선고가 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선고 일정도 지금 헌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이렇게 길게 이어진 게 최장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좀 평의가 길어지는 배경을 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뭐 3월 14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 3월 7일도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뭐 8대0 뭐 탄핵 인용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저는 뭐 늦어질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 왜냐하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지금 헌재 내부의 좀 분위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두고 좀 팽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 탄핵 선고 일정을 이렇게 늦출 이유는 하등에 없다고 봅니다. 이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제 법원도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은 일단은 사실관계 팩트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팩트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또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본인의 이런 어떤 결정에 대한 어떤 평의라는 이름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이제 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 팩트 정리조차도 지금 제대로 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어떤 이야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예를 들면 지금 절차상 어떤 탄핵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있던 일사부재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형법상의 어떤 내란죄를 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예를 들면 국회를 봉쇄를 하고 체포를 하고 정치인을 구금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홍장은 곽종원 전 사령관 그리고 처장에 의해서 굉장히 오염되고 심지어는 조작이 됐다는 이런 어떤 팽팽한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팩트 관계도 현재 그 정리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그 단계는 더 지금 진행하지도 사실상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 일어날 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또 다음 주에 또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또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 내부에 있던 상황이 지금 복잡하다, 이견이 있다, 뭐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은 8대0 탄핵 인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본인들의 희망 섞인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평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팩트 정리에서 흐름이 막히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팩트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팩트라는 것은 온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 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본관에 난입하고 또 지하에 가서 단전을 시도했다. 이게 CCTV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틀었습니다. 그것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뭐 이런 팩트들이 확고하게 있는데 팩트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뭐 서로가 의견이 팽팽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번 주에 있을 것 같았던 이제 최종 선고일이 한 일주일 정도 늦춰집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또 심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하루 이틀 연달아서는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도 없고 수요일도 없고 보통 금요일 날 하는 간행으로 봐서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보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인용이 되더라도 지금 찬반 탄핵의 찬성과 반대 양측의 국민 감정이 아주 지금 예민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톱만큼도 시비거리를 주지 않는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신중함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늦추는 거 아니냐. 그러나 탄핵 인용은 명백하다. 명백한 탄핵 인용의 사유만 정리하는 것으로서 결정문이 잡혀지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은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이 포고령, 김용현 장관에게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또 대통령이 어떤 이 부분에 관여했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또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빼라고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포고령 1호가
정치 활동 금지, 국회의 활동 금지가 들어있거든요. 아무리 계엄이라 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침탈이나 활동 중지를 하지 못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포고령으로서 헌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증거죠. 자, 두 번째, 국무회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헌법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회의록도 없다. 부수도 없다. 간담회 수준이었다. 다 드러났습니다. 또 요건과 관련해서도 전시나 사변이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또 군이 국회 본관에 침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관에 진입하려 했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해서 침탈했고 단전을 시도했다는 게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다 내렸다는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어떤 진술도 있었다. 이런 명백한 것들만 정리하고 다만 검찰에서 조사했던 그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 예. 이 부분만 놓고 마지막 결정문을 적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신중함에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판결문의 신중함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에도 감사원장이나 뭐 서울지검장 판결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법무장관 탄핵 관련 심판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아까 홍 전 의원께서는 8대0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혹시 모를 이후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만장일치를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전원일치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걸 또 강요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에 기초해서 법과 헌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또 판단하는 것이 누구에게 끌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위헌적인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최인호 의원께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팩트 정리라는 게 형사소송법상에 지금 현재 2020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서 그 본인 즉 피청구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내에서 이제 확고하게 이게 정립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팩트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다툼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애초에 탄핵 인용 만약에 8대0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늦춰줄 이유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늦춰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일각에 또 들리는 것은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각하 결정을 통해서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잘못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헌법재판소에서 공을 이제 국회로 이제 넘기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뭐 8대0 만장일치 각하 같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온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역대 어떤 대통령의 탄핵 재판보다도 지금 내부의 어떤 치열한 어떤 쟁점 그런 어떤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만장일치를 떠나서 일단 내부에선 지금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최 의원께서는 만장일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당의 최고위원을 하면서 탄핵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지켜봐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1시간 전에 기각 결정이 됐다. 5대3이다. 5대3으로서 기각이 됐다. 네. 라는 그런 그 신문에 보도 아닌 보도가 막 이렇게 찌라시 형태로 막 돌았거든요. 근데 1시간 후에는 실제로는 8대0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팽팽하나더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추측일 뿐이고 소문일 뿐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이거는 온 국민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인용을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고령의 문제라든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든지 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침탈했다든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맹징하게 다 증거로서 제출이 되고 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8대 0으로 명백하게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손톱만큼도 시비거리가 없는 결정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의 반응 당연히 갈렸고요. 일단 여당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고 야당은 내란 공범을 인정한 것이다라면서 이제 또 최대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민주당이 말이 안 되는 게 내란 공범을 인정한 내란 그럼 공범이 이제 누구라는 말인지 참 헷갈리는데 사실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뭐 그 이름 사안이 벌써 이제 몇 번째나 지금 현재 특검법으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지금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 폭주를 하고 있는 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어떤 특검을 무작정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 현행 어떤 그 법률과 그리고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태균 특검의 조사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당내 경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보겠다고 하면서 인지되는 것을 다 이제 수사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던 모든 어떤 경선 과정 이런 것을 다 이잡듯이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그 관련된 사람들 특히 어떤 대선 예비 주자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망신을 주자는 이런 단순한 어떤 정쟁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에서도 어떤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또 상권 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지금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최성목 권한대행이 당연히 거부권 제2요건을 이제 행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도 저는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사항들을 특히 지금 현재 탄핵 어떤 국면에 정말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가의 어떤 안정 그리고 민생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이 어떤 정쟁의 어떤 이런 목적으로만 지금 현재 국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잘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무작정 남발하고 있다. 또 정쟁용 밀어붙이기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최 대행께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2주 전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는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대통령의 의무다. 라고 선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가 넘어가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대행으로서는 8번째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아마 세계사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분 중에서 이렇게 거부권을 단시간 내에 많이 남발한 분도 아마 처음이지 않겠나.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 대행은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의 그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권 개입이라든지 또 국정농단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 여름부터 벌써 한 8개월째 진행이 되었고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나왔고 또 11월 달에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팀에서 대검으로 수사 보고서를 오는데 그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명태균 씨의 한금폰을 확보한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그 한금폰 안에는 정치인을 비롯해서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또 김영선, 명태균이 어떻게 공천의 과정을 겪었는지 다 세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신청이 안 됐다는 거. 또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된 상황에서도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유력 인사들의
여러 가지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커녕 이런 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소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런 가운데인데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자. 그럼 언제 그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거부권 맹본이 가행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지하다 보면 관련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야 합의에 따르는 특검에서 인지 관련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인지 관련 수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왜 이번에만 유독 가행 수사라는 구실로 이렇게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 도둑 조사하다가 다른 도둑질 했다 또 강도짓을 했다 하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발견이 되는데 그럼 그만둬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 또 28명으로 맹태균 씨가 주장하는 관련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국민의힘 쪽으로 대선 후보 쪽으로 수사가 더 옮아져서 대선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최대행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왜 대행이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방패막이 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부당하다 하는 예.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재의결이 이제 할 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당을 위해서라도 이 맹태균 씨 게이트는 받아주는 것이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적으로도 정당성 면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이번 제2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명태균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탄핵 이후에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탄핵 선고일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번 다음 주에도 탄핵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이루어질 그런 그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저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도리였던 그리고 어떤 동업자 정신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정당의 내부 경선 문제는 사실은 거의 불문율로 어떤 정당의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 뭐 경찰 조사 특히 다른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심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될 때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뭐 몇 번이나 뭐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어떤 표적 어떤 공천을 통해서 박용진을 굳이 떨어뜨렸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경선의 어떤 룰에 사실은 위반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것은 결국은 뭐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민주당 자체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최소한의 어떤 동업자 정신도 지금 실종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사안을 특히 이제 당내 이런 어떤 경선에 관련된 이런 사안을 두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하는 이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이러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선 어떤 잠재 후보 주자들에 대한 어떤 망신주의를 통한 어떤 지지율 하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장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특검으로 지금 물고 늘어지는 이런 어떤 태도는 저는 결코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한국 정당 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점은 일단 뭐 탄핵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뭐 특검법 자체가 이제 정쟁용 망신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업자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범죄가 일어났던 의혹을 덮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주장하시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전부 천부당 만부당하다. 특히나 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조작성 여론조사가 있었다. 특정한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법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든지 이런 것은 민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돈을 대납했느냐 안 했느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대한 범죄의 혐의지만 민의가 A 후보에게 가 있는데 민의가 오히려 떨어지는 지지도가 낮은 B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해서 B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
라고 하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범죄 행위죠.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인데도 덮어두자 한다? 그냥 당내 경선이라서 지금까지의 정치계의 어떤 뭐 간행이자 뭐 불문율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따지지 말자라고 만약에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납득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이제 되묻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시점은 탄핵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것은 저도 뭐 동의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 명태균 씨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금 법사위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도 때가 되면은 국회에 나와서 한금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낱낱이 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이 오면 다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국회에 와서 정언을 하고 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여론조사 조작 또 대납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불거져 나오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대납뿐만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어떤 유리한 경선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밝히겠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명태균 씨의 진술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한금폰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증거들 지금 검찰에만 한금폰을 제출한 게 아니고 핸드폰은 제출했지만 그 복사본 USB는 지금 다른데 또 몇 개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고 와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CCTV를 틀었을 때 그때의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또 수사도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예. 그럼 지금까지 이런 거를 확보하고서도 그럼 수사를 안 했단 말이냐? 라는 그런 국민 여론들이 비등할 때는 이 특검 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빗발칠 때 과연 국민의힘이 제어할 때 거부만 할 수 있겠느냐. 네. 저는 특정 계파를 떠나서 국민의힘을 살리고 또 그 당시 조성될 대선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건 특검을 봐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번에는 완전히 차별화해야 되겠다. 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최재 감사원장과 또 검사 3명을 상대로 제기된 탄핵 소추도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런 탄핵 줄기각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련해서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메시지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이야기는 했죠. 우리는 뭐 탄핵이 좋아서 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후한무치한 태도고 정말 악의 눈물이죠. 그러면 좋아서 안 했으면 왜 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 이전에 21번의 탄핵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후에 29번의 줄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탄핵이 있게 되면 그 해당되는 부처 기관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들이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건데 이런 기관들이 수없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어떤 기능을 민주당에서 마비시킨 것이죠.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란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사과 한마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줄탄핵이야말로 국회의 어떤 권한 남용이자 민주당이 일당 어떤 독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증거 사례라고 보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 비판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제도적으로도 과연 이렇게 줄탄핵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해 줄 것이냐 그냥 탄핵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만이고 이런 어떤 태도를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면이 되느냐. 제가 시간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체제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사유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시도한 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 아닌가 싶고 참고적으로 며칠 전에도 우리 최 의원하고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인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전원일치로 탄핵이 저는 그때 당연히 100% 기각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저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당에서 적절한 좀 발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법사위 차원에서 소추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탄핵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감이다 하는 식으로는 뭐 발언이 있지 않겠나,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나 봐지는데요.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법 위반이 아니어서 탄핵을 기각한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본 것이라서 기각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왜 감사원이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느냐.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잠시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감사원이 간저 이전하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수천억 원에 들어는 막대한 공사를 무자격 업체, 인테리어 업체, 그것도 김건희 여사의 후원업체로 알려진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이었던 그 업체의 사장, 자격도 없는 자격 없는 업체에게 왜 공사를 줬느냐. 그런데 그거를 감사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한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불법으로 계약을 해서 했고 또 부실 공사도 드러났고 또 도면에도 없는 골프 연습장으로 일컫는 그런 건물까지 지어줘서 뇌물 혐의까지 그렇게 의혹을 받았는데도 담당 비서관이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이유 한마디를 듣고 이거는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감사원이. 그래서 그 감사원의 감사 기록을 한번 보자. 당신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라고 해서 국회가 회의록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럼 국회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고 뭔가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감사원은 감사를 갖다가 제대로 했으면 왜 회의록 공개를 안 하느냐. 열람을 거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법적이다라고 헌법재판소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검사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좀 민주당의 아니 대응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적절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문제가 없어서 기각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 여론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했는데 또 행정부의 견제 차원에서 했지만 기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명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